감사합니다. 잘 나오죠? 예. 반갑습니다. 문평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예.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로와 그러니까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우리 FA 팀과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함께 OM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주재호 박경재 사장님은 저 시작할 때부터 뭐 크라운 앰버서더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계속 그 통화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저를 대장님 하면서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사랑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항상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OM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원래 이제 음악만 했던 사람이에요. 지휘자로 또 군악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음악만 하다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뭐 원래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은 비즈니스를 잘 알았겠지만 저는 음악밖에 모르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모이면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 좀 굉장히 예술적인 막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마 뭐 자녀분들이 음악하시고 뭐 또 이렇게 주변에 친구분들 음악하시는 분 보면 알겠지만은 시간당 얼마 버느냐 이것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게 시간당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살아왔던 내 삶은 이 잘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죠? 예, 맨 처음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이거 맨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이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을 이제 알고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려 그러면은 뭔가 기초가 그러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사업은 이렇게 이게 오시는데 돈 내신 거 없잖아요. 예, 공짜로 이곳에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때 계속 레슨비가 들어가고 계속 공부하기 위해 돈을 써야 돼요. 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공부였기 때문에 이 만약에 제가 음악을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뭐 울릉도라도 저는 배 타고 가가지고라도 그것도 가르치시는 분이 뭐 주지호 박경자 사장님 같은 분처럼 뭐 수십억을 버시는 그런 분이 만약에 저한테 레슨을 해준다 그러면은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었어요. 정말 수십억을 버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음악만 하던 내가 새로운 어떤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다행히 공짜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이제 배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별로 잘 배우는 걸 잘 그렇게 신경 이렇게 열심히 안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음악 레슨 받듯이 이렇게 쭉 이제 배우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비즈니스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과 어떤 실력을 쌓게 되면서 지금은 뭐 음악이 취미 생활이에요. 예, 음악으로 돈을 벌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은 음악으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음악으로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뭐 비용 상관없이 음악을 얼마든지 선물을 할 수 있고 해외에도 얼마든지 나가서 음악으로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됐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이곳에 와서 계속 배운 거예요. 예. 그랬더니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마치 그 뭐 초등학생 아니면 이제 초보자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예. 살짝 옆에 계신 분이 사인만 좀, 예, 감사합니다. 특히 청년들 계셔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제가 청년부 부장을 한 4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만 하다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뭐 일을 하시다가 오셨다고 해도 이곳에서 계속 배우시면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기술을 여기서 배우시게 되면서 이 비즈니스의 전문가가 충분히 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사진은 제가 처음 전달받을 때 사진이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 28에 결혼을 해서 29살에 이제 이 사업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악대장으로 근무할 때 제 전임 군악대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딱 10년 선배이셨어요. 10년 선배님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로 직장을 옮기시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 후임자로 이제 가 있는데 저를 후임자로 앉힐 때 딱 조선을 해가지고 얘를 후임자로 앉히겠다 했다 저를 딱 픽 해가지고 딱 이제 제 후임자를 앉혔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미 사업을 전달을 받으시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곳에 근무하다 육군사관학교 가서 거기서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1년쯤 뒤에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집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오신 김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막 뭘 동그라미를 막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인터넷이라고 이제 인터넷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라는 말이 그때는 좀 생소했어요. 뭐 천리안, 뭐 하이텔, 뭐 이런 걸로 뭐 조금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터넷 그러면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인터넷 쳐들어온 줄 알고 막 예. 왜 그렇잖아요. 왜 IMF 그러면 IMF 막 쳐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그 IMF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좀 공포감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 닷컴 기업들이 막 뭐 무너지고 있고 막 그런 테헤란에 뭐 닷컴 기업들이 막 문 닫고 뭐 불 꺼지고 뭐 그렇게 하는다는 이야기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는데 인터넷으로 앞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귀가 얇아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제 아내가 너무 힘든 힘든 시절을 이제 30대 때만 얇았지 그 뒤로는 좀 정찰해가지고 괜찮은데 이때만 해도 제 귀가 얇을 때라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했어요. 특히 어른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했던 그런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는 많이 봤지만 결국 제가 아메이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손해 본 걸 다 엎었어요. 그래서 참 어쨌든 믿고 볼 일이다. 의심하기보다는 믿고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선배님 오셔가지고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인터넷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잠실에 오면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와서 배워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에 저는 귀가 얇다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예, 했는데 그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10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대요. 그게 저였었어요. 제 아내는 당연히 반대를 했죠. 예, 뭐 반대를 한 이유가 정말 명확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가야금을 해서 뭐 지금은 전수자지만 그때만 해도 대통령상까지 받았고 가야금은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연주자였기 때문에 또 팬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때 곡도 써서 막 지금 교회 가면 아마 제 아내 곡으로 부채춤 많이 추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곡을 이렇게 국악 작곡을 통해서 많이 곡이 이제 그 분야에서는 알려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팬들이 있었잖아요. 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음악만 하는 사람의 음악을 듣고 싶으세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의 음악을 듣고 싶으세요? 한국 사람은 음악만 하는 사람의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제 아내는 이제 예고 나와가지고 피아노도 좀 못 잘 치거든요. 그러면 피아노 레슨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초등학생들 하면서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한 길만 걸은 거예요. 가야금 9살 때부터 가야금을 해가지고 그 집안이 또 가야금 또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 뭐 공부하러 갔니 어쩌니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거북스럽고 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죠. 뭐 반대를 뭐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었었어요. 사생결단을 하고 반대를 하다가. 왜냐하면 남편이 맨날 자기 말 잘 듣다가 갑자기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전투태세로 바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하러 간다고 할 때 옷도 다 숨기고 차키 다 뺐고 그렇게 됐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옷을 숨겨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일하던 옷 그대로 입고 이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 시절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때 선배님이 했던 이야기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래서 인터넷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알아봤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인터넷뿐만 아니고 인터넷 다음 시대도 그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비쿼터스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사업을 하면은 미래를 다 준비할 수 있구나. 어떤 미래가 온다고 할지라도 다 준비가 되는 거구나를 깨달으면서부터 저는 개근상을 좀 잘 탔거든요. 예, 다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은 엉덩이로 하는 사업이래요. 엉덩이 붙여 앉아 있으면 된다. 뭐 그 이야기 미팅만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제가 직장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미래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삶에 보는 어떤 퍼스펙티브가 그러죠. 그런 시각 자체가 열리면서 비즈니스 세계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걸 안내해 주신 분이 저희 선배님이에요. 저희 선배님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항상 이제 올리는데 이분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저희가 좀 지났죠. 그래서 30년 정년까지 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중간에 전업을 하게 됐죠. 전업을 하게 돼서 제가 지금 핀이 더 높고 수입이 훨씬 많아요. 이 사업은 역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를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예, 이뻐하시죠. 예, 물론 기분이 조금 언짢으시긴 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계속 이뻐하시는 그런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가 제가 결혼하고 거의 뭐 신혼 때 이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 사진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버킷리스트 같은 거 쓰잖아요. 꿈을 쓸 때 제가 어머니 환갑 때는 내가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겠다. 아들 내가 엄마하고만 둘이서 여행할 거야. 이런 이제 버킷리스트를 썼거든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썼는데 환갑 때는 제가 뭐 핀이 얼마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뭐 금방 다이아몬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환갑 때는 안 됐는데 제가 10년이 지나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가 7순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버킷리스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자식 떼놓고 엄마하고 둘이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떠날 때 이제 어 아내가 이제 저하고 이제 시어머니 이제 태우고 쫙 공항에 가가지고 탁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딱 내려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내는 이제 내려주고 차를 대고 올 줄 알았더니 유유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탁 내려주고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다들 이게 어여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아들과 며느리가 엄마를 모시고 여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석이 다 떼놓고 멀쩡한 가정 있는 남자 아들이 엄마만 모시고 여행 온 경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들. 예. 왜냐하면 며느리 떼놓고 와보세요. 무슨 얘기 있어요? 며느리 욕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보내주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역시.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 놓고 아들을 엄마 옆에 뭐 보내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항상 이야기가 며느리가 누구냐가 궁금한 거예요. 예.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왜 자꾸 며느리가 누구냐를 물어보는지. 예, 그래서 이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유럽을 다니는데 그 전까지는 무릎을 쩍쩍쩍 하시더니 여기 가서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신가 봐요. 예, 너무너무 재밌게 지금도 그때 함께 했던 그 영상을 지금도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또 한 번씩 전화 와요. 야, 그거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메 여행은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가니까 예, 어머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성격이 좀 소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둘이 갔던 그 여행을 그렇게 그래서 딸하고도 또 갔어요. 저처럼 딸하고 갔는데 하나도 재미없었대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메에서 이게 대접하는 이게 접대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본사 직원들이 너무 천사처럼 접대를 해주니까 어떻게 접대하는지를 제가 받아봤으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할 줄 알잖아요. 근데 누나하고 제 여동생은 몰라요. 아직도 엄마한테 이렇게 예. 대접받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하고 갔던 게 그렇게 좋았던 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다.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는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베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하고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아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다분 함께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야기 스피치를 들어보면은 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뭐 좀 그렇게 애틋한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 그렇게 다 효도할 수 있고요.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얻게 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 중에서 시간상으로 그렇게만 1시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진은 제가 또 버킷리스트가 안에 제가 그 전에 청년 때는
많은 분들이 밥도 사주고 돈도 주면서 음반도 낼 수 있도록 막 해주셨어요. 청년 시절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누군가 엄청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음반을 낼 수 있도록 음악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던 걸 알게 됐는데 제가 딱 음반을 내려고 보니까 돈이 만만치가 않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수입을 얻게 되면은 음반을 내야 되겠다. 특히 아내가 가야금을 하니까 가야금 독주집을 한번 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도 되고 그냥 연말보너스 받아야 그냥 몰빵을 한 게 이 음반 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작한 거예요. 저 프로듀서가 저예요. 패트릭 문평식 지금 촌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문평식 쓸 수가 없고 패트릭 문해가지고 이 프로듀서 해가지고 요즘 역주행에서 계속 나오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이 음악을 봤대요. 들리더라고요. 마음이 힘들다. 이게 치과에서 이거 진짜요. 통증 치료 막. 그래서 이게 지금 음반이 다 팔려가지고 이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원으로 지금 유튜브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 오픈하지 얼마나 제 아들이 이제 우승했는데 얼마나 있는데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음악. 제가 음반을 제작해서 정말 그 아내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음반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음악이 그때만 해도 조금 미래 음악이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자주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음악이 지금 좋아해요. 그때 그 스타일로 만든 음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음대가 되어서 정말 꿈을 적었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꾸시는 것을 계속 스폰서님한테 잘 배워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남은 이상이 되시면요. 그 모든 꿈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시고요.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교육비 해가지고 이제 바로 현실로 돌아올게요. 딱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뭐 수입이 벌써 50대 되면 바로 그냥 끊겨버리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지출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근데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대 때 어떤 수입을 끊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더 빠르죠. 뭐 옛날에 최근에도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뭐 38선이니 뭐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때 이미 그 직장 수입은 올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고민했어요. 특히 가장은 너무 고민스러워요.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무슨 짓을 다 하고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퇴직 이후에 수입이 끊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요 진짜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 사업을 만나서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에게 들린 건 이거였어요. 포인트, 캐시백이라는 게 새롭게 들렸어요. 캐시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입을 늘려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인터넷 이제 이 사업을 인터넷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했잖아요. 인터넷을 잘 모르니까 뭐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캐시백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캐시백 그럼 우리 남자들은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캐시백 그 비닐봉투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100포인트 이렇게 써 있으면 주습니까? 안 주습니까? 안 주서요. 허리 다칠까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주소해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포인트도 우습게 받고 포인트 좀 정립하시겠어요? 그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됐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습게 봤던 거죠. 근데 SK 회장은 달랐던 거죠. 그죠? OK 캐시볼 체계적으로 모으는 사업을 지금도 안 찾아가는 돈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배운 게 부사들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SK 회장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우리는 우습게 봤던 걸, 봐. 100만 원 썼는데 포인트가 싸요? 이걸 체계적으로 모으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을 배우고 싶었었어요. 나도 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앉아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억대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갔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렸던 게 이런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포인트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알매 사업을 계속 하면서 뭐 비행, 이제 여행도 다니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포인트만 가지고 제가 사는 인생이에요. 이때 그냥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이다.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모아? 그리고 앞으로 포인트 시대야? 그럼 그걸 체계적으로 모으는 게 어떻게 모으는 거지?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요. 아메를 통해서 갔던 여행, 여러 가지 여행에 마일리지로 여행을 가요. 제 아이들이 해외를 나가면요. 다 마일리지로 나가요. 지금도 뭐 여기도 많은 리더도 계시겠지만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마일리지가 넘쳐요. 막 소멸됩니다. 막 문자가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쌓아서 사는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이때 이제 들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남아요 지금 어떻게 처치곤란해요. 지금 막 그 몰 들어가서 제품 그 포인트 막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될 정도로 소멸되기 전에 그렇게 포인트가 넘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사업이란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거 체계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배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이 그때 제가 본 그림이에요. 일반 우리가 마트 가면은 내가 받는 어떤 포인트나 선물이 똑같고 친구가 또 가서 제품을 사면은 또 받는 포인트나 선물이 똑같잖아요. 근데 아메이 회사에서 제품을 그 사이트나 매장에서 제품을 사면은 저도 포인트를 받고 선물 받고 제 친구도 포인트를 받고 선물 받는데 이 회사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데리고 온 사람에게 또 합산해서 뭔가 추가적인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대한항공을 탔는데 누군가 모시고 왔다는 것을 누가 체크를 해가지고 포인트를 더 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그런 구조를 이런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어떤 회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합산하는 이 구조를 체계적으로 늘려가면 되겠네 이런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좀 거기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체계적으로 늘릴까 이 컨셉을 가지고 계속 배운 거예요. 다른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음악반에서 가지고 어떤 한 컨셉을 잡고 계속 그것만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또 설명도 그런 컨셉을 하게 되고 하면서 비즈니스가 진행되어지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포인트를 쌓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길래 포인트 쌓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유통에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흐르고 있었던 걸 봤죠. 전 세계 1위 가문이 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월가. 월가에 있는 자산을 다 모으면은 뭐 앨런 머스크랑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월가가 전 세계 유통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1%밖에 차지 안 하고 있대요. 전 세계 1% 유통을 차지하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전 세계 최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한 200년 정도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여기서 그 어떤 유통에 대한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빠졌어요. 재래시장은 수천 년 동안 내린 유통이었는데 지금 그 재래시장에서 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좀 알아보면요. 소비자가 1,000원짜리 제품을 살 때 슈퍼나 도매점에서 총판에 이렇게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싸게 살려면 어떻게 공장에서 바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공장에 가서 사면은 제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냐하면 총판이나 도매점 이런 데서 다 독점권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주지 않지만 소비자들보다 더 힘센 대기업에서 이렇게 청구형 할인 매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납품하세요 해가지고 납품을 받잖아요. 납품을 받아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제공하는데 좀 더 이런 편의점보다 슈퍼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니까 소비자들 가서 제품을 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유통이 흘러왔죠. 그러다가 택배 시스템이 막 발달되고 반품이 잘 되어지고 홈쇼핑에도 반품 잘해지고 이런 어떤 그런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이런 인터넷 쇼핑, 그죠? 이런 홈쇼핑 이런 것들 통해서 유통이 되어져 온 거예요. 소비자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싸고 빠르게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유통이 진행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소비자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유통 과정을 지나쳐서 사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직접 사고 싶으면 팔진 않으니까 이제 답답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은 1959년도 우리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대에 미국의 한 회사가 소비자가 직접 공장에서 제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유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회사가 이름하여 아메이. 그러니까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그런 게 직접 내가 갖다 판다는 뜻이 아니고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준다. 그래서 직접 판매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소비자가 회원이 되는 순간 이 아메이 제품을 직접 공장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유통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재미난 것은 이 회원이 되면은 이 현금 소비자가 이 슈퍼만큼 유통을 하면 슈퍼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또 도매점만큼 유통을 하면 도매점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또 총판만큼 유통을 하면 총판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도매점이나 뭐 이런 그 판매점 판권 같은 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총판 같은 거는요, 돈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가 좀 섞여야 돼요. 그냥 돈으로 그러니까 이 일반 개인에게 총판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회원이 돼요. 회원이 되면 이 권리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돈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회원 되는데 돈이 드느냐?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분들에게 준 혜택이 또 뭐냐면 사업권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조상 때부터 한 번도 사업하신 분이 안 계세요. 조금 유명하신 분이 27대 조상이라 문희전공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공무원이셨고 그냥 이렇게 뭐 대자 정도. 또 나중에 저 산청에 좀 귀환 가셔가지고 좀 힘들게 사셨어요. 사업하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회원이 되는 순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사업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를 하시는 분한테 사업권이 있습니까?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사업권이 없어요. 그냥 이거 햄버거 팔 권리밖에 없어요. 맥도날드 매장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회원이 되시잖아요. 아메 회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맥도날드 매장을 내줄 수 있는 그 맥도날드 수입만큼 매장 수입만큼 올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가만있어 보자. 저는 머리만 되면 자는 선교사 체질이거든요. 잠이 안 와요. 집에서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아내가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했죠. 이상하게 지니까 사람이. 그래서 사업권도 주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유통 이 1%만 여기서 가져가도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그런 이 돈의 흐름이 여기 흘러가고 모든 전 세계 대기업이 다 뛰어드는 이 유통시장에 내가 이 회원겸 소비자가 되면은 여기서 돈을 벌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엄청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 공부하듯이 음악은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지루해요. 이 기초를 공부하는 게. 정말 엉덩이 붙여가지고 기초를 잘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원금 소비자가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 30% DC된 가격의 제품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팔 수도 있어요. 판권이 있어요. 마진 붙여 이마트 물건 떼다가 팔면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려요. 근데 아메이 제품 우리가 받아서 여기서 소비자 마진 붙여서 제품 팔아도 법적인 문제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우리는 뭐 워낙 정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못해요. 근데 미국은 다 차지가 있죠. 딜리버리 차지 다 있어요. 받아요. 그다음에 제품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줘요. 만족제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쌓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내가 집안에 쌓아둘 게 아니라 그냥 만족보증제도, 보증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자보증제도가 있고 품질보증제도가 있고 만족보증제도가 있어요. 하자보증제도는 하자가 있을 때 바꿔주고 품질보증제도는 품질 이상 있으면 바꿔주잖아요. 만족보증제도는요. 기분 나쁘고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다 만족보증 제도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후진국이나 중진국들은 막 이런 얌체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진행을 못 하는데 어쨌든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90몇 년도부터 계속 만족보증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메리카 이 만족보증 이 보증 제도의 격을 확 높여놓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사업권까지. 회원금 소비자가 되면은 그런 권리가 주어지니까 작년 그 아메리 매출이 1조가 넘었잖아요. 1조 넘은 상황에서 1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조 원 중에서 이 캐시백을 이 회원이 받아갈 수 있는 게 얼마큼 받아갈 수 있냐면 35%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조 원에 35%면 얼마입니까? 3,500억이죠. 3,500억을 지금 이 회원금 소비자가 다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얼마 받아가셨어요? 얼마 안 받아가셨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뭐 수십억씩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몇 억씩 받았고. 포인트 모아가지고 몇 억을 받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35%를 포인트로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생겼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서 돈 못 버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요분. 근데 재미난 것은 요분 한 분이 이거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제 선배님이 야, 여기 있지 말고 여기로 가자.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로 가면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예 했는데 이렇게 온 순간 여기 있는 어마어마한 이 흘러가는 돈을 제가 그냥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마치 톨게이트에서 돈 걷듯이 예,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이해 다 하신 거예요. 이런 권리가 주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유통시장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가 있어요. 얼마 벌고 싶은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스폰서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돈 벌고 싶어. 그 돈 벌려면 이렇게 하면 돼. 다 가르쳐 주실 걸요. 이미 벌고 계신 분도 계실 거니까. 예. 이 사업은 또 꼼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어떻게 돈 버는지 그 이야기 캐시백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쌓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통구조 안에서 그런 이제 돈이 돌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돈을 벌게 됐는데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막 이상해져 부도가 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 속담은 있잖아요. 닭 줬던 강아지 지붕 쳐다본다고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 회사 뭐 제 처가가 워싱턴 쪽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이 회사 이 관련된 거는 제가 자세히 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미시간에 실제 공장이 있더라고요.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 무슨 기찻길이 지나간대요. 우리나라 공장에 기찻길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예. 기차가 일이 나라가 운영하는 건데 그 아무 때나 그 기찻길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좀 보호하는 그런 기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공장이 직접 있는 걸 봤고 또 제가 제 사비대로 또 가봤어요. 네, 가보니까 하여튼 그 세제 공장인데 냄새도 안 나고 우리도 우리 옆에 무슨 그 비누 공장, 뭐 플라스틱 공장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냄새가 엄청 났었어요. 여기도 저 플라스틱 공장이고 뭐 세제 만드는 그러면 냄새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냄새도 안 나고 하여튼 그런 공장이었고요. 또 굴뚝이 없어요 보니까 다 자체 무슨 처리가 되나 봐요. 굉장히 알고 보니까 환경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회사 같으면 망하진 않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초인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삼성보다 훨씬 신용 등급이 좋은 그런 회사라는 걸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신문과장한테 물어봐도 이거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장을 직접 갖고 있는 회사였고요. 창업자를 보니까 미 상공회에서 의장이에요, 의장. 예. 우리나라 상공회에서 의장, 그죠? 우리나라 정경림 회장님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경림 지금 허 회장님인가요? 하여튼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대기업의 어떤 수상 되신 분들이나 하는 그런 의장이 그 정경련 의장이잖아요. 아메리도 우리나라 정경련에 가입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국 상공회에서 회장인데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 아들 부자간에 상공회에서 의장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냥 뭐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자 그리고 이렇게 동업인데요.
아들들도 또 계속 또 경영권을 이어받고 제가 60주년 그 미국 그 행사 때 아메 행사 때 가보니까 3세대까지 다 같이 경영을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이게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상속이 되면은 상속이네 세습이 되면은 약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가 3세대까지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거기 있는 모든 그런 경영인들이 다 직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동업을 부자 간에 동업을 했는데 자녀들도 동업을 하고 이 3대까지 같은 동업되어지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대요. 전 세계에서 이게 동업이 되어져서 계속 이게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나라는 부자 간에도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놀란 게 도대체 어떤 정신이길래 저게 가능해? 굉장히 서로 불편한 게 많고 문제점이 많을 텐데 싸울 일도 많고 그죠? 우리 형제간에도 싸우는데 이게 피도 안 섞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회사를 알아보니까요. 아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창업자인지 알고 좀 놀랬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이 진출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진출을 해 있는데 진출했다가 철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철수한 회사만 좀 기억나시죠? 뭐 까르푸라든지 뭐 그죠? 월마트라든지 들어왔다가 다 철수했잖아요. 왜 철수했겠어요? 손해 보니까. 근데 이 회사는 들어간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철수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근데 들어간 나라를 보니까 뭐 종교, 그죠? 이슬람권이든 무슨 뭐 힌두권이든 아니면 뭐 정치, 이념, 공산주의든 뭐 또 심지어는 미국하고 전쟁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다 들어갔는데 한 나라도 철수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게 외국을 해외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저도 이제 선교 활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 가가지고 철수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건데 갔다가 철수 안 하는 노하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창업 정신과 함께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그 리치와 제이 창업자 둘이서 친구가 돼서 자녀들도 친구가 되고 어떤 그 친구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좀 격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도 그쪽 분들하고 친구가 되는 게 마치 리치와 제이가 둘이 친구 됐던 그런 정신처럼 그게 친구가 되어진 그런 방법을 이 회사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철수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는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예. 너무 힘들어요, 그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보면은 이 회사 안에 어떤 정신이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어른들이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뭔가 이렇게 통합되어지고 계속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세계를 선물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저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입사를 봤는데요. 진짜 한 나라도 철수하지 않은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를 알아보니까 이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있잖아요. 이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그럼 삼성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의 리조트가 하면 뭐 생각이 납니까? 에버랜드 생각이 나시는가요? 모르겠는데. 자, 그렇죠. 뭐 에버랜드 비슷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빌 게이츠가 결혼식하고 피로연을 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빌 게이츠가 결혼해서 에버랜드에서 피로연을 할까요? 예. 그만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그 그랜드 레피즈 공장 옆에 가면은 그랜드 레피즈 호텔이 있어요. 그랜드 레피즈. 미국에는 100년 넘은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문화재죠, 문화재. 나라 역사가 우리나라처럼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호텔도 갖고 있고 메리 호텔도 갖고 있고 그럼 뭐 농장을 갖고 있는데 또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올랜도 매직 농구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서는 우리나라처럼 개그맨이 유명하지 않아요. 청소년들한테 유명한 개그맨의 연예인이 아니고 이런 농구 선수들 이런 분들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농구 팀을 소유한 회사가 이상한 회사 같으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교마다 처음에 농구장이 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농구에 홀릭되어 있는데 그 농구단 구단 뭐 그 소유 회사가 만약에 말보로 회사다.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농구단을 소유한 회사가 아메 회사예요.
그러면 이미 학부형들이 다 인정을 한 회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학부형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정부가 조금 느리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미 검증이 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은 그 아메리카 소유하는 아레나 센터라는 그런 체육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그 NBA 농구 결승전이 열려요. 그리고 뭐 미국 그 대선 후보들이 거기서 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막 이야기할 트럼프 거기서 자기 대선 그 발표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망할 일은 없겠어. 그 미국이 최소한 앞으로 뭐 몇백 년은 전 세계를 주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아이템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제가 사업하는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혼자서 막 먹어가지고 예. 몸이 이랬었어요. 근데 25%가 딱 나왔잖아요. 아빠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한번 해볼까 한 거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요.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대학 1학년 딱 들어서 머리 기르고 이렇게 됐어요. 다른 거 한 거 없고요. 이 바이크에서 먹고 바이크 타면서 TV 보고 축구 보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예.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많이 한번 활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있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그 방법을 좀 구조 조정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요즘 그 소비 패턴이 한 명이 살면서 쓰는 그 소비 금액이나 4인 가족이 쓰는 금액이나 비슷하대요. 요즘 1인 가구, 1인 가구 그러잖아요. 혼자도 비누 샴푸 쓰잖아요. 사서 쓰죠. 예. 근데 4명 쓰는 거나 1명 쓰는 거나 어차피 구매비는 비슷하대요. 쓰는 속도가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밖에서 쓰지 뭐 안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나 봐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아무리 이 세대가 이게 가족이 흩어져도 각각 처한 곳에서 쓰는 소비 패턴은 비슷하다는 알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좀 안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한 앞으로 그 사업 확장의 비전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 50만 원 정도를 쓰면은 한 40만 원 정도 쓰면 20만 포인트 정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20만 포인트를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사거나 슈퍼에서 사면은 한 200점 정도를 받아요. 그것도 한 마트에서만 사셔야 돼요. 이것저것 옮겨 다니시면은 그것도 안 돼요. 하나만 정해놓고 계속 한 우물을 파셔야지 200점 정도, 20만 원 정도 쓸 때 200점 정도 생기는데 아메이 마트에서 비슷한 그런 제품을 한 30, 40만 원 정도 쓰시게 되면은 20만 포인트가 한 4% 해가지고 6천 원 정도 캐시백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몇 배 차이요? 3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살래? 예. 근데 유치원 수준도 안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까지 이 마트에서 제품을 샀는데 30년 샀는데 부자 됐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메이라는 마트에 가가지고 30년 제품 썼더니 부자 됐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어땀시 우쭈크는 그럴까이?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합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간단합니다. 그냥 그동안에 마트에서 쓰던 거를 아메이 마트로 그냥 바꿔 쓰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뭐가 더 있겠어요? 비누치약 쓰는 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샴푸 회사에서 샴푸를 어떻게 쓰는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공무원만 쓰다 보니까 샴푸는 머리 빠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어내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는 머리를 제 나이 때 머리 다 빠지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덜 빠졌어요. 예. 이거 뭐예요? 샴푸 쓰는 법 제대로 배워가지고 샴푸를 제대로 쓰니까 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메 제품을 쓰면 그 제품을 쓰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곳에 쓰면서 한 30배가 넘는 포인트. 그것도 그냥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는 거예요. 현금을. 이런 구조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제 회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구조를 알았으면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늘리는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20만 포인트 정도가 됐을 때 내가 6천 원 정도를 받아? 그럼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늘리지? 그 방법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구매에 막 모집하는 사람 이유가 뭐예요?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구매 어떤 그 모집을 하는 공동 모집하는 사람 이익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만 포인트를 쓰면 이런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전파를 해서 같이 모여서 공동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구매에서 공동구매의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해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20만 포인트씩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한테 전달하신 분이 스폰서, 저희 선배님 스폰서시고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전달해서 각각 30만 원 정도 써서 20만 포인트가 발생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포인트 발생이 되고 어떻게 캐시백이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20만 포인트니까 6천 원씩 받아가겠죠. 3%. 그죠? 6천 원씩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를 받아갈까요? 저는 저를 통해서 60만 포인트가 발생됐으니까 6% 해가지고 3만 6천 원이라는 돈이 발생이 되는데 이 3만 6천 원은 제가 다 갖는 게 아니고 A와 B의 돈을 빼준 나머지를 제가 받죠. 그래서 2만 4천 원 제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선배님, 저한테 전달 스폰서님은 얼마를 받아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이 80만 포인트죠. 80만 포인트일 때 6% 4만 8천이라는 돈이 발생이 돼요. 그 4만 8천이라는 돈에는 제 노력과 A, B 노력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다 합하면 3만 6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4만 8천원에서 3만 6천 원을 뺀 나머지 1만 2천 원이 남아요. 이 나머지 1만 2천 원을 저희 스폰서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좀 웃기죠. 저 스폰서님은 저보다 매출도 많은데 저보다 수입이 반밖에 안 돼요. 수입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요, 이 1920몇 년도가 어떤 하버드 박사 논문이었는데 이걸 뉴트라이트가 시작을 해서 아메이가 이 수익 구조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마치 전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어요. 에디슨 마케팅상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에디슨만큼 뭔가 기여도에 있는 사람 그런 기업가 뭐 어떤 거에 주잖아요. 이 마케팅 그 상을 받았어요. 가만 보면은 이게 먼저 시작했다고 어떤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보면은 6천 원만 받던 제가 2만 4천 원을 똑같은 소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4천이라는 몇 배예요? 4배. 4배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여기서 눈에 들어오시면 이제 오늘 잘못 잡으신 거예요. 자, 이게 6천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6천만 원이 2억 4천이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이게 사업이구나. 우리는 뭐 10%뭐 10만 원, 5만 원 이거 더 이 월급 더 연봉 협상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4배씩 막 뛰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사실. 이런 사업 세계가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6천 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6천만 원이 2억 4천이 되고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좀 오늘 뭔 얘기야 생각하시면 오늘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스폰서님이 마시는 거 사줘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예,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메이 그 수입 구조의 한 50%를 60%는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잘 이해하시고 이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설명할 줄만 아시면 돼요. 그거를 모시고 오신 분한테 잘 배워보세요. 설명할 줄만 하면 내가 이해한 거예요. 내가 들으면 알죠. 근데 설명을 내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2만 4천 원을 벌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운 또 구조가 나왔는데 브론즈 빌더라는 그 핀이 생겼어요. 그래서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60만 포인트 정도의 그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도와드리면은 400만 포인트 정도 발생되거든요. 세 그룹에 포함해가지고 400. 이 구조가 되면요. 그전에는 한 15%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아메리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나 봐요. 온라인 시스템 되면서 돈이 막 많아졌는지 아니면 경영적인 어떤 혁신이 일어났는지 창업자 2세 경영자들이 이 코어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30%더 주겠다.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18개월인가요? 그 정도 더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받더니 갑자기 100만 원 정도로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40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15%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 30%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한번 80만, 90만 원에다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알고 나서 만나는 분마다 1년에 1,000만 원 벌자. 1,000만 원 모으자. 이 들어오는 거 찾지 마. 통에 따로 만들어서 찾지 마. 그래서 이거 모으는 거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진짜 모으네? 안 찾는 남편도 모르는 돈이 아무도 모르는 돈이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 1,000만 모으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못 만났는데 1,000만 원 모으자 이렇게 하니까 다 이제 못 만남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능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사업의 어떤 구조가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브론즈 빌더라는 팀이 생겨서 이런 1,000만 원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연 1,000만 원 모으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면, 자,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브론즈 빌더를 해봤으면 다른 분들도 브론즈 빌더, 그죠? 월 1,000만, 월이 아니, 연 1,000만 원 벌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리면은 이렇게 세 그룹만 1년에 1,000만 원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요. 나는 이제 퀄리파이에서 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때부터 이제 1,000만 포인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메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이 1,000만 미학이라고 해요. 1,000만 포인트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0만 포인트만 할 줄 알면요. 모든 기술을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이런 구조로 1,000만만 할 줄 아시면 되는데 1,000만을 했을 때 1,000만 이상을 1,000만부터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포인트가 좀 수준이 달라져요. 21% 받아가실 수도 있고 1,100일 때는 23%, 1,500일 때는 25%, 2,000만 하면 26%까지 받아가는. 이거 해보니까요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들어와요 돈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놨거든요. 이제 아마 이세 창업자 코어플러스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1,000만일 때 가장 낮은 21%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또 계산을 해드릴게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액들은 다 포인트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 하신 분들 퀄리파이 자격이라고 하고요. 1,000만 21%라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SP 1,000만 한 번 하신 분들을 SP라 그래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월 수익을 받아가시게 되고요. 3번 정도 하시면 월 수익은 비슷하나 구조는 좀 커지고 소비자는 더 많아졌겠죠. 좀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면서 GP 200만 원 되고요. 이걸 3번 연속을 하고 6번을 하신 분들은요. 플래티늄이라는 그런 자격을 드립니다. 그 플래티늄이 되면은 이제 정식 사업가로 본사에서 인정을 해줘서 본사에 직접 자료를 개인에게 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본사에서 초청을 해서 기업 사업가로 인정을 해줘서 모든 어떤 자료 제공을 직접 해줘요. 본사에서. 미국 회사가 개인에게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게 언제부터냐? 플래티넘부터. 그전에는 뭐예요? 소비자. 플래티넘 때부터 정식 사업가로 회사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되면 축하금으로 170만 원. 이게 2년에 걸쳐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6번만 아니라 12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12번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9월 달부터 하니까 이번 달부터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인데 12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그래요. 그 연수입이 이때부터는 연수익 개념이에요. 1년 동안 합쳐가지고 수입을 쭉 보면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월 한 2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축가 보너스로 해가지고 350만 원을 줘요. 2년을 걸쳐서 7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는 월 보너스를 쭉 합산해가지고 그 절반 정도 50%를 모았다가 그 50%를 기금으로 놨다가 연말에 줘요. 그러니까 내가 월 보너스 받은 거에 절반 정도를 연말에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천에서 5천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대기업 대기업 초년 그런 그 직원 이상의 어떤 그런 예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좋은데 여행도 보내줘요. 이번에 여행을 삿포로죠, 삿포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게 삿포로예요. 삿포로 가는 비용 아까워서 하와이 가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삿포로 가는 게 그분들도 꿈인데 우리는 그럼 이번 스폰서들이 삿포로 가는 게 그냥 뭐 수시로 가니까 그냥 쉽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뭐 그냥 깃발 여행은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데지만 우리가 가는 이 여행 수준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수준의 그 여행인데요. 그런 여행들을 거기도 가족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혼자 했는데 혼자 잘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그런 보너스를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만 될 수 있는 기술만 스폰서로부터 잘 배우신다 그러면요 평생 여행 다니면서 다른 분들도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요것만 기술만 잘 배우신다 그러면 저는 하면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비누치 학생들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예. 이미 다 있는 능력이에요. 안 끄집어내시는 거죠. 이미 다 갖고 계신 능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이 하와이 여행을 처음 갔어요. 제 아내가 그때 임신 7개월 했는데 모든 그 놀이기구를 다 탔어요. 왜냐하면 하와이 사람이면 배가 다 비슷해가지고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둘째가 이제 이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갔다 왔는데 네, 아까 그 바이크 타던 그 뱃속에 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갔고요. 얼마 전에 갔다 온 치앙마이인데요. 제가 2012년에 다음 돼 가지고 이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이제 치앙마이 사진, 10년 된 사진이에요. 예. 이때 좀 상태가 보다 이때가 낫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가 괜찮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제가 다음도 된 그 해에 한번 간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앙마이 갔을 때 삿포로 치앙마이에서 재미있는 일정 되셨다고 뭔가 좋은 소스 만드시고 해리어 가지고 많이 얻어 오시는 거죠. 네. 근데 물론 다음 여정은요. 삿포로 겨울왕국이죠. 네. 정말 너무너무 생각나는 곳이고 문화적인 삿포로에서 다음 여정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항상 여러분들 응원 파이팅! 아메리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의 주문입니다. 지난 4일간 이곳 치앙마이에서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즐기고 또 행복하게 살았던 미소들이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과 또 한국에 계신 파트너분들 모두가 여러분 삿포로 떠나게 됩니다. 겨울하고 삿포로에서 만나요. 교수님 별로 좋아하는 건 아들이 이렇게 놀라워하는 모습도 있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삿포로 여행 갔던 아들 사춘기 때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커져가는 사랑은 한 번씩 나도 몰래 새어나와서 길을 잃은 나이처럼 울고 부채토 터진 내 맘은 모르겠죠.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아들 이렇게 여행을 바뀝니다. 여러분 아들도 복수하고 다음 특별히 플러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가 되시면은 2069년도에 휴직주는 행사를 기다려가지고 대한민국에 휴직주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계속 하시게 되면 뭐 이런 여행지를 계속 가시게 되고요. 또 70주년 행사 같은 경우는 장 60주년 때 가보니까 그 한 8,000조 정도의 8,000명 정도의 그 전 세계 다민들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밀린 지금 그 아메이 CEO 사장님이
밀린 판트 사장님인데 그분이 그래서 A 70주년, 그러니까 2029년도에는 15,000명을 예상한다고. 거의 그 2배 인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안 가실 것처럼 앉아 계시죠? 예.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스폰서님하고 특히 업라인 다이아몬드 사장님하고 정말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 29년에 거기 앉아 있을 겁니다 하면요. 다 가르쳐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거 사주면서 공짜로 밤새워가면서 가르쳐줍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그 잘 배우시면은 다 그 주인공이 다 될 수가 있고요. 자, 아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내가 됐다면 다른 분들도 플래티늄을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분의 플래티늄을 도와드리면은 사파이어 해가지고 한 연수입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을 도와드리면 에메랄드 한 연수입 한 8천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분을 도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수입 1억 5천 정도가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분이 사파이어인데 이분은 에메랄드고 이분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죠? 저희도 제 스폰서님이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거든요. 연수입 1억 정도인데 저는 훨씬 많이 벌어요. 예. 한 3배는 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조인데 다른 거 하시는 분들 물어서 그런 구조가 있는지. 저 아메가 유일해요. 다른 데는 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는 꼼수가 없어요. 액면 그대로. 얼마 주겠다 하면 그만큼 줘요. 다른 뒤에 꼼수를 부리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살면서 하루 당해가지고 청년들 그렇죠? 오늘 당하죠. 한다 그랬다가 안 해주고 부모님도 막 한 번씩 공수변 하려는데 누굴 믿어? 어른들 안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는요 믿을 수 있어요. 주겠다고 하면 줍니다.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이 회사의 별명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상도 없느냐 있어요. 아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와드리면 다른 분들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럼 다른 분들 파운더스 플래티늄 될 수 있겠죠. 다른 분들 여행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요. 이렇게 6분 정도를 도와드리면은 연수입이 2억이 돼요. 내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렇더라고요. 여섯 내고. 이거 파운더스 플래티늄 내가 돼서 6분 그리 도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계속 있어요. 그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는데 그 중에서 또 점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 점수를 더 한 10점 이상이 되면요. 그때부터 수석. 그리고 저는 이제 이 6분의 그 파트너와 함께 최고로 될 수 있는 핀이 저예요. 파운더 수석인데요. 진짜 수입이 이제 4억, 제가 수석과 파운더 같이 가니까 1년 다 모아보니까 4억이 넘더라는 거예요. 6분하고 그냥 6분. 제 심장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야, 두 배로 수석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점수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제가 할 줄 아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1000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 할 수 있는 기술만 배우시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공짜로 또 스폰서가 또 앉아가지고 밥 먹이면서 가르쳐주시는데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 잘 배우시면 됩니다. 배울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그게 끝이냐? 안 해요. 8레고 하면 더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8점이면요. 더블. 제가 이제 이걸 도전하고 있는데요. 5억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요. 더 가볼게요. 14개면은 크라운. 트리플. 14개는 트리플. 8억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기서 끝나느냐? 계속이에요. 자, 12개면 크라운. 10억 이상. 이때부터 이제 FC 파운더스 카운슬. 야, 우리 주재호 박진영 사장님 항상 또 우리 주용수 사장님도 같이 가죠. FC 미팅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때부터 주어지는데 내년 파운드 트리플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진짜 그야말로 크라운은 왕관이잖아, 왕관. 야, 이런 게 기다리고 있어요. 평범한 의무만 했던 제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저는 설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똑같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기회 있고 누구는 기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끝나느냐? 14개 또 있어요. 이게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예. 지금 주재호 박근혜 사장님이 갖고 계신 핀이죠. 이분 또 100+래요 또.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핀인데 저도 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저도 꿈을 꾸겠죠. 나도 100+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라 전 감사드리고 이렇게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인데 사실 이 사업은요 수입이 무한대. 그
대만 출신 한 그 여성 사업가 홀리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년에 받아간 돈이 1,800억 받아갔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캐시백 받아가지고 1,800 받아갔어요. 이게 가능? 예, 레알?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캐시백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캐시백을 체계적으로 모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아까 뭐 처음에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부모님 여행 꿈도 꿨지만 내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지 이런 꿈도 꿨는데 알고 보니까 콘서트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너 때 못 주면 내 아들 때 지면 되지. 내 후배들이 주면 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콘서트를 짓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스피치 때 하잖아요. 우리 아메 사업의 특징은 앞에서 꿈을 이야기해 보세요. 야 그만하고 내려가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언제 이룰 거냐. 뭐 어떻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스폰서님 다 그러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서 남부통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너 쓸데없는 설상 물어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야 비용이 얼마나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을 꾸니까 다른 분들 그래요? 나도 지금 그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게 땅을 나라에서 공짜로 받는 법이 있대요. 그 지어가지고 50년 뒤에 나라에 내면은 그 땅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까지도 가르쳐주면서 이게 지금 저는 그냥 꿈을 뱉었을 뿐인데 이거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꿈을 말하지만 꿈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나 혼자만 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버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꾸라 스폰서인데 계속 꿈 꾸라는 거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꿈이 없다면 그게 죽은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래서 특히 청년일수록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이 사업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특히 온라인 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돼버렸어요 지금. 아마 지금 한 7, 8년이 당겨졌어요.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꿈을 꾸는데 다들 좋아해요. 같이 꿈꾸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하도 호텔 다니고 호텔 그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또 호텔도 또 공짜로 끌고 거기다가 1박 2일로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꿈 이야기만 하다 깔깔깔 집에 가고 그래요. 남편이 좀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런 예,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꿈은 무엇입니까? 이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어떤 꿈을 꿔보십시오. 남들이 민망해하고 누가 야 그만해 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꿈들이라도 꼭 뱉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방법이 나와요. 필요한 돈이 계산되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나오고요.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네트워크 안에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꿈꾸면 그분들 필요한 분들이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그 사업이에요. 이거를 함부로 판단하면 제가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부터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띄운 거예요. 이 그림을. 이게 최근에 만토파나 목사님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누구 같아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게 누구예요? 다윗.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골리앗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가만 보세요. 다리가 힘이 디딤돌이 없는 거야. 내가 공포스럽게 하고 있지만 얘는 다리가 없어.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섭다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런 데잖아요. 저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이루신 분들이고 도와주실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 내가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다리 보세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이 다리 보세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죠. 밑에 딱 반석이 다 바위에 딱. 얘는 모래하면 이게 다리도 시원찮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다윗은 딱 반석에 딱 서가지고 난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넌 날 무섭게 할 수 없어. 딱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꿈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 앞에서 넌 봐. 너 한번 해볼 거야. 너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달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문평수타 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아메이에서 아무도 증명되지 않은 일, 증명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리고 증명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아메이의 전설이자 레전드이신 박경자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자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우리 문평시사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꿈의 사업 아메이에 오신 여러분.